신혼집 다락방. 여기 있어? 깜짝이야. 지연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우리 사이에는 5개월 된 딸이 있었다. 우리 부부는 수중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경기도 용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이렇게 신혼집을 구해 이사를 가게 됐다. 그 집은 부엌이 하나 딸린 조그만 단칸방이었다. 이 집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방 한쪽 벽면 허리 높이의 문이 있고 부엌의 윗 공간으로 이어져 그 끝엔 마당 쪽으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매장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에 장만했다. 이사를 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면서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말하며 떨떠름해했고 나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지만 이미 이사 왔는데 내가 지금 말해서 뭐 하겠냐? 들어서 좋을 것도 없어 라고 하며 입을 다문 채 그냥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신문 배달 일까지 알아본 상태였다.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배달을 해야 했기에 우리는 대충 정리를 끝내고 일찍 잠을 정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다. 몸이 안 움직이네. 왜 이러지? 생각이 든 순간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다락방이었다. 몸이 안 움직였기에 눈만 이렇게 굴려서 다락방 쪽을 쳐다봤다. 그때 다락방에서 검은 사람의 형체가 머리부터 쓱 하고 그런 소리와 함께 조금씩 기어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그것은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자리 바로 위까지 이렇게 기어왔고 고개를 꺾어 나를 내려다본 채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뻥끗대기 시작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무서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그 순간 그것이 훅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더니 그때서야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며 반복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너도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로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그것은 다시 천장을 기어가 다락방 속으로 사라졌다. 끔찍한 밤이 지나고 서서히 그 밤이 잊혀져 가던 어느 날이었다. 친정에 일이 생겨 딸을 데리고 5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집에 돌아온 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였다. 시름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세대 괜찮아? 왜 세대 남편은 자물쇠를 몇 개씩 걸어 잠그고 있을까? 일을 가? 세댁 남편이 나가면 새벽 내내 서럽게 울었잖아. 방 앞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 없이 울기만 하고. 내가 세댁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남편이 자물쇠로 방문을 잠그고 간 것은 맞을 것이다. 내가 딸과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출근하면 집이 아무도 없이 빌 테니까. 근데 빈집에서 누가 울었다는 건 너무 무서웠다. 세 번째,
일은 기다릴 것도 세 번째 일은 기다릴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가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방의 적막함이 예전보다 찝찝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철컥철컥 방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누구세요? 다시 물었지만 문 밖은 고요할 뿐 역시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실체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하필 추적추적 비가 오던 날이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3시 30분을 가리키고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얼마 나다 말고 멈춘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직. 뭔가 무거운 돌 같은 것을 바닥에 질질 끌고 와 멀지 않은 어딘가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밖으로 나 있는 부엌문 앞 그 자리집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락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려는 거야. 부엌 위쪽으로 나 있는 창문이 뒤늦게 생각난 것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벽돌 같은 것을 질질 끌고 와 다락 창문 밑에 쌓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덜컥 다락 창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일어나 있는 것 서랍장을 밀어 다락문을 다독히 가로막았다. 그 와중에 다락방 안에서는 슥슥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사람이 배를 바닥에 대고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자기야 왜 그래? 문 열어 나야.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는 남편의 말에 밖에 다락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었다고 울면서 말했고 내 말에 남편은 밖을 살펴봤지만 황당하게도 벽돌 같은 것은 없었다. 다락방으로 누가 들어온 흔적 또한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그동안에 이상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나는 아무래도 그 집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말했고 남편도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자 했다. 집을 알아보는 동안 시댁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갑자기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냉소에 찬 얼굴로 딸과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기를 3, 4일이 지났을 때 나는 서운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도 없이 딸도 그냥 놔둔 채 집을 나와버렸다. 시어머니께 손녀를 부탁한다는 말만 전한 채 안산에 있는 큰 언니 집으로 갔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나왔으면 딸이 걱정될 만도 한데 아무런 걱정 후회도 없이 15일을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16일째 되던 날 또 새벽 3시 30분쯤이었다. 온몸을 울리는 진동 같은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신혼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 역시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날처럼 눈만 굴리면서 방 안을 막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스스 거리며 무언가가 내 옆으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내 얼굴을 똑 닮은 여자가 어깨 옆까지 기어와 내가 놔줄 것 같아? 내가 놔줄 것 같아? 절대 너 도망 못 가. 절대 도망 못 가. 라고 계속 말했다. 그때 언니가 어깨를 세게 때려서 그 끔찍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과 남편이 미치도록 걱정되고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 7시가 되는 것을 보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전화를 받으시며 말씀하셨다. 야, 니들 찼니? 15일 동안 연락도 없던 애비도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하더니 너도 통 연락도 없다 이제서야 전화를 하고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남편도 그곳에 와 있었다. 남편은 나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떤 여자가 네 어깨를 잡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라. 꿈에서 깨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어 라며 본인 역시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아들 내외가 15일 동안이나 아무 연락이 없어.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집을 다 빼앗다는 것이다. 집을 빼온 바로 다음날 새벽 우리 부부는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집을 빼서 나온 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그 집에는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이사하기 일주일 전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 혼자 남아있던 집의 다락 창문으로 강도가 들어 아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후 다시 기이한 일이 또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나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콧구멍을 켜보겠습니다. 나의 얘기가 무서웠다면 하나 둘 셋 신호에 맞춰 콧구멍을 켜주시고 진효주님께서는 콧구멍이 켜진 동안 왕벌을 기원하며 천사시아를 발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왕벌인가요? 감사합니다. 나 이거 근데 이 얘기 알아요. 나 이거 봤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만 하면 좀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이거 영상이랑 같이 보시잖아요. 살벌합니다. 진짜 귀신이 살벌해요. 혹시 이야기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죠? 보시나 봐? 괜찮아? 오, 잘 보시는구나. 아무튼 이렇게